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할 네, 여기 춘식이 동생이 있고요. 여기 더 어린 순봉이 동생이 있어요. 네, 이거는 순봉이의 어렸을 때 울음소리랍니다. 오늘 순봉이랑 춘식이랑 같이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요. 단어의 종류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단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 이 보카버에 대한 거예요. 이 보카버의 중에서도 오늘 저랑 접두 파생어랑 전미 파생어가 있어요. 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합성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주로 배우는 단어가 지금 다 뭐예요? 배우는 단어가 네, 단어예요.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첫 번째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그 다음에 단어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게 이 보카버에 대한 거고 특히 이 녀석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고요. 물론 여기 합성어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없네요. 그치? 순봉아 춘식아?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오늘 첫 번째 배우기로 할 단어의 종류를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네, 단어의 종류. 단어는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단일어랑요. 단어라는 것은 기억해 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단어라는 것은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라는 건 뭘까? 단일어랑 둘 이상의 구조로 이루어진 보카버라 그랬어요. 보카버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설명했냐면요. 하나의 구조, 적어도 둘 이상의 구조라고 했어요. 네. 이게 있고 다시 보카버는 뭘로 나누어지냐면요. 이렇게 나누어져요. 합성어랑 파생어 이렇게 나누어진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단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구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구조라는 것은 어근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근의 개념을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어근의 하나라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네, 실질 형태소라 그랬어요. 실질 형태소구나. 실질 형태소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에다가 알파였잖아요. 그럼 그 알파가 뭐였죠? 어간의 무엇? 어근이었잖아요. 이 녀석도 되고 이 녀석도 결국 똑같은 녀석이죠. 얘들이 어근이 되고 그쵸? 얘 하나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예요? 단일어. 그래서 이 실질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의 구조이고 이게 결국 단일어고 이 단일어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복합어는 아까 몇 개?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랬었잖아요.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합성어, 그 다음에 파생어래요. 합성어라는 건 뭐냐면요. 실질 더하기 실질인 거예요. 즉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나면 무엇?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접두사 더하기 어근 혹은 어근 앞에 접사가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까요? 우리 동그라미를 어근이라고 할게요. 세모를 접사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복습해봐요. 생각 정리하고 계세요? 오, 얘가 또 생겼어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규칙은 동그라미는 어근이고요. 세모는 접사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단어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단어의 종류가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가진 거랑 두 개의 구조로 가진 걸로 이루어졌어요. 하나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하나고요. 그 다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했던가? 복합어. 이 녀석은 뭐지? 단일어라 그랬어요. 이 복합어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그쵸? 여기 하나 이런 녀석을 뭐 합성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하고 대립항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네, 파생어였어요. 근데 이 파생어는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 앞에 반드시 세모가 있거나 아니면은 동그라미 뒤에 세모가 오는 경우의 수였어요. 그쵸? 그럼 이 동그라미가 어근이고요. 세모가 접사. 이렇게 우리가 단일어랑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즉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실질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어근 두 개로 이루어진 합성어, 어근 앞에 접사, 어근 뒤에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단일어 어근 하나 동그라미 하나 혹은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구조로 이루어진 거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 혹은 세모 혹은 동그라미로 된 거 한번 맞춰볼까요? 볼게요. 이건 뭘까요? 네,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뭐죠? 불다? 불다는 이거 가변어인데. 그쵸? 얘는 그러면은 가변어냐? 그쵸? 기억 안 나요? 다시 동그라미인가 일단은 세모인가를 알려면 실질 형태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뭐였어요? 네, 자립 형태소 더하기 알파였고 이 알파는 간의 무엇 어근까지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요. 무엇? 명대수, 간부, 감 중에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중에서 무엇? 명사이기 때문에 즉 동그라미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얘는 자립 형태소는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불다의 이 불이 뭐예요? 어근인 거죠. 그쵸? 얘는 근이고 간이며 뒤에 있는 단은 엄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어근과 접사, 즉 실질 형태소인가 형식 형태소인가를 따져서 형식 형태소 중에서도 접사인가를 따져서 무엇? 단일어인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다는 말의 뿌리인 무엇이 불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인 거죠. 근데 다는 다는 그럼 세모예요? 아니에요. 그냥 얘는 불다는 형태소가 두 개. 그쵸? 자립 형태소 없어. 의존 형태소 두 개.
그쵸?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1개. 그 다음 형식 형태소 1개예요. 근데 이 형식 형태소는 어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불다 같은 경우에는 어근 하나인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아하, 저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자립형태소 혹은 어간의 어근 여기 있잖아요. 어간의 이 어근 녀석만 무엇? 실질 형태소니까 이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불변화 안에서도 존재하고 무엇? 가변화 안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한번 해볼게요. 불다는요. 그래서 뭐다? 동그라미가 1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죠? 단일어죠. 그 다음 돌다리를 한번 해볼게요. 돌다리 같은 경우에는 돌에다가 다리네요. 동그라미가 2개니까 얘는 당연히 복합어 중에서도 무엇이에요? 네, 합성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가 있네요. 지우개가 무엇이죠? 지우다에 개가 들어갔네요. 근데 지우다의 어근이 지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근 하나에다가 개라는 접사 하나가 있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니까 얘는 복합어지만 무엇? 파생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할 무엇? 첫 번째에 대해서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더라? 기억하세요? 무엇?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굵직하게 단어가 있는데 무슨어였죠. 이 무슨어는 동그라미가 하나였고 요놈 같은 경우에 2개로 나눠졌어요. 2개로 나눠져서 땡땡어 혹은 땡땡어라고 했고 그쵸?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고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혹은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였어요. 뭘까요? 채워 넣어볼까요? 단어는 뭐였어요? 단일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복합어가 있었고 얘는 실질 형태소로 되는 무엇? 어근이었고요. 얘는 뭐였더라? 어근하고 어근의 합인 합성어이었고 얘는 어근, 얘는 어근, 얘는 접사, 얘도 접사인 무엇이에요? 파생어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단일어가 사례를 뭘 했냐면 바람하고 그 다음에 무엇? 불다였는데 얘는 불변어고요. 얘는 가변어였어요. 근데 가변어이지만 이 동사 혹은 형용사의 요 녀석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단일어를 혹은 복합어를 따질 때는 어근하고 접사만 우리가 알면 돼요. 단어의 종류를 따질 때는 어근하고 무엇? 접사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어근이 하나이므로 즉 실질 형태소가 하나이므로 얘는 단일어가 되는 거고요. 네, 합성어가 아까 돌하고 다리가 있었고요. 파생어는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복습까지 끝내봤고요. 그럼 1번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 1번을 끝내버렸어요. 와, 성공?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1번을 했으니까 2번 단어의 구성 요소를 할 차례예요. 화이팅! 2번 단어의 구성 요소를 할 건데요. 단어의 구성 요소는 이거예요. 무엇이 실질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는 뭐였어요? 자립 형태소에다가 간에 어디까지? 어근까지였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얘가 어근인 거예요.
즉 어근이 실제 형태소라는 뜻이고 어간의 어근까지가 어근이에요. 그럼 이 녀석들 모두 무엇? 단어의 구성 요소인 거죠. 그리고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얘는 가변어에서도 있고요. 또 불변어에서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단어의 구성 요소로 단어의 구성 요소를 할 때 꼭 어근이라는 말하고 무엇? 접사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아, 접사? 접사는 어디에 해당하더라? 아, 형식 형태소. 이면서 무엇? 의존 형태소 중에 하나인 이 접사가 바로 단어의 구성 요소가 된 거예요. 왜 단어의 구성 요소일까요? 왜 단어라는 것은 단일어하고 복합어가 있었는데 복합어는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고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였잖아요. 얘는 동그라미였잖아요. 그러면은 단일어나 복합어나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최소 동그라미가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한 개 이상은. 그래서 한 개가 없기 때문에 단일어가 되는 거고 복합어는 한 개 이상이잖아요. 지금 두 개나 됐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는 두 개가 됐고 파생어는 동그라미 더하기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알겠죠? 동그라미 즉 어근이 한 개가 있어요. 그래야만 반드시 뭐가 돼요? 단어가 되는 거죠. 접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절대 얘의 특징이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해요.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의 앞 혹은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아니면 뜻을 제한을 해요. 그래서 얘는 단어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주변부에 해당하는 귀여운 친구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혹시 가을철에 나는 얘 좋아하세요?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뭐죠? 햇밤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단어의 구성 요소인 이 녀석하고 기호가 틀렸네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우리가 봤어요. 이 녀석이 뭐였죠? 어근이었고 이 녀석이 접사였어요. 얘가 중심이고요. 이 녀석이 즉 접사가 주변부예요. 자, 정말 한번 그런지 볼까요? 햇밤. 햇밤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해에 난 여기 올해에 난 새로 난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당해에 난 혹은 수확한 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접사 더하기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서 무엇?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네, 어떤 단어? 밤하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밤이 바로 이렇게 중심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사인 이 햇 같은 경우에는요. 당의 난이라는 뜻을 어떻게 더하고 있어요. 아까 뜻을 더하거나 아니면은 제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볼게요. 밤인데 어떤 당해에 새로 난 이라는 뜻을 어떻게 지금 더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사인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우리 가방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김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쪼갤 수 있을까요? 없네요. 그 다음 중심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중심 의미 자체가 가방이에요. 그렇죠? 중심 의미 자체가 가방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그러니까 얘는 무엇인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김밥은 어떻죠?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뿅! 쪼개져요. 왜냐? 쪼개지잖아요. 김도 되고 실제 밥도 되고요. 그리고 김밥 누가 중심이죠? 네, 김도 중심이고요. 밥도 중심이에요. 가방이 아까 중심인 것처럼 밤에서 햇은 주변 의미고 밤은 중심 의미인 것처럼 얘가 즉 어근인 것처럼 김도 어근이고 밥도 어근이라는 거죠. 그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론 도출해 볼게요. 동그라미는 곧 뭐예요? 중심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모는 주변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복습해 볼게요. 우리 실질 형태소는 무엇이었죠? 자리병태소 더하기 어간의 어근이었어요. 근데 어근은 가변어와 불변어 안에서 모두 존재하고요. 이 녀석이 있는데 얘는 의조원 형태소 혹은 형식 형태소 중에서 하나이고 얘는 단어의 구성 요소예요. 이 단어의 구성 요소가 이 녀석만 아니라 이 녀석도 있죠. 그런데 이 접사는 주변부고요. 네, 얘는 뜻을 더해주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우리 한번 채워볼까요? 단어의 구성 요소 두 가지가 뭐였죠? 네, 실질하고 무엇, 형식이 있었어요. 형식 형태소 중에서 무엇? 접사가 있었어요. 이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 중에서 하나인 이 접사는요, 주변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실질 형태소의 다른 말은 어근이에요. 근데 어근은 가변어도 있고 불변어도 있고요. 얘는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하나이거나 아니면 자립 형태소 중에서 간에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햇밤 했었는데 네, 이 밤이 어근이고 중심 의미였고요. 이 햇이 무엇? 접사였고요. 주변이었어요. 그래서 접사라는 것은 플러스 더해주거나 제한하는 걸 해주는데 당의 세로난이라는 밥이라 그래서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해볼게요. 당의 난 새로운 밥 뭐라고 하죠? 햇밤이라고 해요. 이 밤은 어근이고요. 햇은 접사였어요. 근데 이 밤이라는 것은 바로 중심 의미고 접사인 무엇? 요 햇이라는 말은 보통 플러스를 하거나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접사가 여기서 당의 새로 난 밤이라는 뜻의 그렇구나. 주변부 의미를 가졌지만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지금 우리는 단어의 구성 요소 아직 하고 있고요. 단어의 구성 요소로 어근하고 접사를 했고 접사의 종류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의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어근을 했고요. 두 번째 접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근에는 이거 가변어에 있다, 불변어에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접사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도 종류가 이 친구도 두 개랍니다. 하나는 접두사고 하나는 접미사예요. 아까 그래서 동그라미 앞에 오는 녀석, 그 다음에 동그라미 뒤에 오는 녀석들이 있다 그랬죠? 이 녀석이 바로 접두사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접미사인 거죠. 그러면 우리 접두사랑 접미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접두사하고 접미사 중에서 얘를 기호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래요. 접두사하고 접미사 중에서 와! 윈! 양적 측면에서 접미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럼 위치는 어디이냐? 위치는 당연히 어근 앞에 있고요. 접미사는 어근 뒤에 있다라는 특성.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요거 특징이 중요해요. 특징 중에서 이 녀석은 즉 중심부에 있는 이 어근의 품사를 이렇게 바꾸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접미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지만 뒤따라서 오지만 어근의 이 녀석의 중심부에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품사를 바꿔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접두사하고 무엇? 접미사를 비교 대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적 측면에서 위치 측면에서 특징 측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녀석이 접두사였고요. 뒤에 따라가지만 어근의 특징까지 바꿔주는 이분은 바로 접미사였어요. 접두사하고 접미사 중에서 수량 측면에서는요. 네. 누가 더 적었어요? 접두사가 역시나 적었어요. 접미사가 뒤에 따라오는 거 말고 대부분 다 압도적이에요. 기억해야 될 특징 중에서 어근에 뭐를 바꿔준다? 호호, 품사를 바꿔주고요. 품사를 접두사는 바꿔주지 않고요. 접미사는 품사를 바꾼다라는 거. 위치는 어근 앞에, 어근 뒤에 온다라는 거 기억해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지 저랑 생각하면서 아까 말한 거를 한번 근거를 제시하면서 뒷받침 한번 해볼게요. 군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말에서 군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냥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 해볼까요? 잠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돌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군말에서 말을 굽는 게 아니니까 말이 동그라미겠구나. 사냥꾼에서 사냥이 동그라미겠구나. 돌배에서 배가 동그라미죠. 설마 돌로 된 배는 아니겠죠. 잠뽀에서 잠이 무엇? 동그라미겠네요. 자, 그러면은 군은 접두사고요. 돌도 접두사예요. 정말 어근 앞에 붙는 게 접두사. 그러면은 군하고 돌은 여기서 접두사가 되겠죠. 사냥꾼하고 잠뽀는 꾼하고 보가 무엇? 접미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량하고 위치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만 한번 볼까요? 색깔 중에서 바다가 생각나는 색깔이 있어요. 파랑색이에 파랗다. 품사는 뭐죠? 네, 형용사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이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새파랗다. 파란색이 좋아요? 아니면은 새파랗다의 색깔이 좋아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새는 세무고요. 파랏은
동그라미예요. 다는요. 물론 파라탄, 세파라탄은 형태소가 총 3개이고 의존 형태소가 3개이고 자립 형태소는 없고 실질 형태소는 하나고 형식 형태소가 2개인 세파라타인데 얘는 지금 단어의 형성을 보기 때문에 어근하고 형식 형태소에서인 무엇? 네, 접사만 파악하면 돼요. 파라타가 어근이고 세가 접사기 때문에 얘가 합성어냐 파생어냐 단일어라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민 단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세파라타에서 보면 얘가 형용사였어요. 그러면은 세파라타가 형용사인데 그러면은 세파라타 이 녀석은 품사가 뭘까요? 당연히 뭐죠? 형용사입니다. 접사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용사에서 형용사가 됐죠. 새는 접두사였나 접미사였나? 네, 접두사였습니다. 아까 뭘 기억해요? 접두사하고 접미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앞에 붙는다고 혹은 뒤에 붙는다고 아니 뒤에 붙어서 얘는 품사를 안 바꿔줬고요. 얘는 품사를 바꿔주는 녀석이 되게 많다 그랬어요. 실제 한번 볼까요? 먹다 아주 멋진 단어입니다. 어떤 걸 먹고 싶어요? 자, 먹다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가면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짠짜잔짜잔 변신을 했어요. 뭘로 변신을 해볼까요? 먹이로 변신해 볼게요. 먹은 동그라미 어근 즉 실질 형태소고요. 자립 형태소는 아니지만 의존 형태소 중에서도 실질 형태소예요. 근데 이라는 것은 접미사예요. 뒤에 붙었잖아요. 근데 접미사의 특성이 뭐였죠? 첫 번째, 수량이 접두사보다는 많지만 많으니까 뒤에서 붙긴 하지만 품사의 성격을 바꿔주는 녀석이었어요. 실제 먹다는 무엇이에요? 와, 정말 멋진 단어. 동사예요. 그런데 먹이는 뭐죠? 네. 명사. 어머머, 이게 웬일이에요? 동사인데 명사로 바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는데 세파라타가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되고 먹다는 무엇? 동사인데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어요. 뭐 때문에? 이 때문에. 그러니까 새 같은 경우에는 파란데 진짜 파래 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먹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 품사를 바꿔주는 녀석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어의 종류 했고요. 단어의 구성 요소에서 2가지가 있었는데 그 2가지는 결국 뭐였던 거예요? 볼까요? 네모 속에 있는 동그라미 무엇? 근이 있고요. 네모 속에 이번엔 뭐가 있을까요? 뿅! 세모 접사를 한 거예요. 거기 중에서 접두사랑 접미사의 특성을 본 거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여기 접사를 조금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접사 중에서요. 어떤 접사가 있냐면 우리 접사를 그 기능에 따라서 다시 분류할 수 있어요. 왜 이거 하는지 다시 기억이 안 나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단어의 구성 요소를 하고 있고요. 단어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 2가지가 있잖아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동그라미는 가에도 있고요.
불에도 있어요. 가변어, 불변어겠죠? 그 다음에 이 접사 같은 경우에는 의전 형태소 혹은 형식 형태소 중에 하나인 접사에 해당하는데 이 접사는 다시 몇 개? 2개로 접두사랑 접미사 이거 2개를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 품사를 바꿔주는 것은 무엇이다? 접미사라는 거. 뒤에 붙지만 양도 훨씬 더 많고 품사를 바꿔준 즉 어근의 무엇?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우린 조금만 더 나가서 기능에 따라서 무엇? 접사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예쁘게 지워볼게요. 쇼쇼쇼쇼쇼쇼숑숑숑숑. 기능에 따른 접사는요. 이렇게 2가지가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접사. 접사에는요. 한이라고 시작하는 거가 있고요. 지라고 시작하는 녀석이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한정적 접사예요. 그 다음에 말이 어렵죠. 지배적 접사예요. 우리 한 번만 필기 한번 해볼게요. 기능에 따라서 접사를 분류했더니 한정적 접사가 있고요. 한정적, 여기는 지배적 접사가 있는 거예요. 한정적, 지배적. 뭐라고요? 한정적 접사가 있고요. 뭘 한정한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지배적 접사가 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네, 한정적 접사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햇, 밤. 즉, 이따가. 그 다음에 이 지배적 접사는 이런 거예요. 지우개. 느낌 좀 와요? 지배적 접사는 그럼 뭐죠? 그렇구나. 품사 바꿔주고 품사 안 바꿔주는 녀석. 그렇구나. 그러면은 기능에 따른 접사를 2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중거점은 바로 무언 거예요? 품사구나. 다시 해볼게요. 접사의 기능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근데 접사의 기능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얘는 이 녀석을 못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렇게 바꿔요. 우리 사례를 들어서 해봤으니까 사례를 보면 얘를 조금 카테고리화 할 수 있겠죠? 뭐 했죠? 기능에 따라서 접사를 분류해봤어요. 그랬더니 접사를 품사를 바꿔주느냐? 얘는 아니군요. 바꿔주느냐, 바꿔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는 한정적 접사고요. 얘는 지배적 접사예요. 한정적 접사가 바로 어근이라는 실질 형태소를 품사를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명사인데 밤이 여전히 햇밤도 명사잖아요. 지우개는 어떻게? 기본형이 지우다예요. 그러면은 용언이겠고 동작을 나타내니까 동사예요. 그런데 지우개 같은 경우엔 동사가 지우개 명사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배적 접사는 이 녀석은 바로 이렇게 지배적 접사가 되고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단어의 종류와 구성 요소에 대한 거였고요. 큰일 났어요. 순봉이랑 춘식이가 지금 사료 달라고 우유 좀 먹여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3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